안녕하세요. SPI 상업용 부동산 TV 뉴욕아재 김필립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업용 공간은요,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요충지에다가 공간을 내고 사업이나 장사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방식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기업들도 고객과 소통하는 방식들을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찾아온 공간은요, 홍대에 있는 AK 플라자 17층에 있는 무신사 테라스입니다. 이 공간 안에서 식은 부분의 사업을 맡고 계신 어바웃 블랭크의 김규환 대표님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대표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처음에 와서 식음을 하신다고 그래서 식음 사업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네. 사실은 패션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도 운영하고 계시고 본인 하시는 일을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어바웃 블랭크앤코 김기환이라고 하고요. 어바웃 블랭크앤코 F&B 파트의 세 번째 브랜드인 AWK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그럼 세 개 브랜드면 어떤 브랜드를 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 성수동에 TBD라는 내추럴 와인바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양동에서 에이커라는 보틀샵 형태의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고, 세 번째로 홍대 AK 플라자 17층에서 AWK라는 커피바 키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테레오 바이널즈와 SCS라는 브랜드를 8년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들, 그리고 업무들에 시달리다 보니까 제가 뭘 하고 있고 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한 4년 전에 처음으로 내추럴 와인을 마셔보면서 제 몸에도 이런 지각 능력이 있구나, 뭔가 미각이 있구나, 그리고 이거를 먹으면서 몸에 오는 반응들이 있구나를 깨달으면서 이걸 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전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TBD라는 내추럴 와인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무신사에서는 대표님의 그런 철학을 사서 같이 일을 하시게 된 건가요? 무신사랑은 원래 저희랑은 거래처의 입장이었었고, 한 3년 전에 TBD에서 제가 저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조만호 대표님이 지나가시면서 여기서 뭐 하시냐고 얘기를 해서 제 매장인 걸 말씀드렸고, 그게 인연이 돼서 큰 프로젝트가 있다고 얘기해서 이 식음료 파트를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작년부터 시작하게 됐죠. 저희가 무신사의 홍보팀에게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 공간에 대한 철학과 기획 의도 같은 것들을 물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저희가 얻어서 그 답을 위주로 대표님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단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면, 무신사는 약 600만 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 회원을 기반으로 신발, 의류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굿즈를 파는 온라인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테라스를 만든 팀은 어떤 일을 하는 팀인지 무신사 내에서의 역할을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신사의 이제 대답은, 무신사 테라스는 온라인 스토어 무신사가 만든 최초의 오프라인 공간이고, 무신사 테라스 팀은 공간 내에 컨텐츠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십니다. 보통은 무신사는 모니터나 스마트 액정을 통해서 눈으로만 봤던 어떤 컨텐츠였는데, 이런 테라스 공간에 나오면 오프라인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고 표현해 나가는 게 가능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분리되어 있던 공간이 아닌 두 가지를 연결해서 더욱 볼륨감 있는 경험을 주는 게 테라스 팀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많은 이벤트들이 벌어지잖아요. 대표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 이벤트가 벌어질 때 대표님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브랜드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요. 뭐 이스트로그랑 뉴발란스 협업 런칭했을 때에는 저희가 그거에 알맞는 원두를 선택해 주든지 커피를 제안해 주기도 하고, 혹은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편하게 즐기실 수 있게끔 별개로 움직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공간을 와보고 나서 가장 큰 특징이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오픈된 테라스를 가지고 있는 개방형 공간이 뭐 면적을 떠나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길고 넓은 면적이잖아요. 이 공간은 이제 무신사는 크게 3개의 공간으로 나눠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물었던 부분이, 이렇게 테라스가 잘 돼 있는 그 건축물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본 적이 없고, 일본에 가면 긴자거리에 있는 긴자6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블럭으로 되어 있고, 맨 위에 올라가면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하늘 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났고요.
긴자식스는 쇼핑몰 공간인데 아래쪽에는 식당과 연애 공간들이 몰려져 있는 반면에 이 무신사 테라스는 그럼 무엇을 하기 위해서 테라스를 만들었는가 이 건물에 네. 이런 걸 물었고요. 홍보팀에서의 이제 주신 답변은 여기는 이제 또 다른 플랫폼 공간이라 네. 소비자하고 브랜드가 만나는 네. 그래서 연결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셨고 이미 소비자는 무신사 스토어를 통해 쇼핑을 하고 계시고 브랜드가 한 3,700개 된대요. 맞습니다. 3,700개의 브랜드 소식을 접할 수 있는데 새로운 업계의 트렌드들도 이미 스토어를 통해서 하고 계시지만 테라스는 소비자와 브랜드를 연결해주고 직접 만질 수 있는 터처블한 공간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플랫폼은 플랫폼이지만 온라인에서는 체험하는 게 불가능해서 이 부분을 제공해주는 공간이라고 하고 소비자는 눈으로만 봐왔던 브랜드를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선택된 브랜드에 대해서 직접 만져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좀 기억에 남는 이벤트는 어떤 게 있으셨어요? 일단 뭔가 이 공간이 행사나 팝업으로 인해 고객들이 만족했다는 것보다는 주말에 와서 이 공간을 온연하게 순수 자체로 느끼셨을 때 좀 만족감이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아. 봤을 때는. 네. 그런 어떤 환경적인 걸 즐기면서 가볍게 커피 또는 네. 쇼핑하려고 오면 이런 이벤트와 상관없이 좋은 공간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꼭 무슨 행사나 이벤트 때문에 오신 것보다는 요즘에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을 하루에 8시간씩 하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될까? 그럴 때 좀 자신을 위해서 한 30분? 1시간이나 나마 간단하게 티타임을 여기서 하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 공간 자체가 곡선으로 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다른 방향을 볼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늘도 볼 수 있고 또 도시 속에 있는 온화함 색깔과 자연의 색깔을 같이 담을 수 있는 공간이어서 저는 꼭 행사뿐만 아니더라 그냥 주말에 친구, 지인과 같이 오셔서 자기의 미각을 일깨우고 재충전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건축을 전공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 여기로 와보고 나서 이 공간을 디자인한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물었던 거는 여기 공간을 구성했던 방법이 굉장히 독특한데 네, 이렇게 이동 가능한 모듈 파티션으로 만들어진 점 네. 그리고 이런 공간을 테라스와 같이 합쳐놓은 것도 대한민국 처음인 것 같고 네, 그 공간을 기획할 때 특별한 철학이나 기준이 있었는가를 여쭤봤고요. 네. 그래서 여기 공간의 해석을 되게 잘해 주셨어요. 네. 특히 제가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랐던 부분은 저는 이거를 어떤 내부 디자이너가 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유명한 분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간의 정식 명칭은 샵과 키친, 라운지, 파크로 이루어져 있고 이 공간의 구성은 노을 그룹이 이걸 했다고 그러고요. 네. 이광호 작가님이 이끌고 있는 노래 이제 네. 남궁효, 오현진 대표님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했고 무신사 테라스의 내부는 세면이 야외 테라스와 연결돼 있다 보니까 네. 약 500평의 큰 사각형 공간이 답답하지 않고 네. 서로가 다 개방적인 뷰를 제공하게 되고요. 다양한 사용자들이 무신사 테라스를 방문했을 때 어디를 앉든 서든 다양한 높이에서 다양한 공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적절히 개방되고 서로가 적절한 방향을 보게 되고 안정감이 있으면서도 긴장감을 주는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하세요. 저도 그게 좀 많이 읽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키친도 보면은 반 정도만 서비스 공간이 돼 있고 네. 나머지는 다 열려져 있으니까 그 공간들이 다 방문자들한테 다 열려져 있고 모든 공간들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개방성이 네. 첫 번째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네. 보통은 저도 이런 컨설팅을 하게 되면 이 컨설팅의 기본은 그 브랜드의 철학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40대 중반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무신사 안에서 이제 한 10% 이내의 상품들이 저한테는 관심사예요. 나머지는 제가 소화하기보다는 우리 아들 사줄까? 약간 이렇게 되는 것들이다 네. 보니까 무신사의 철학 자체를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해오시고 무신사 안에 시금을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무신사의 브랜드가 이 공간 안에도 이렇게 반영이 됐다고 보세요? 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신사의 시작 자체가 지금의 샵 기능보다는 원래 커뮤니티 기능이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그 데이터들이 10년 동안 쌓아 올리면서 중고등학생이었던 분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하면서 샵은 추후에 붙어서 운영됐던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신사는 커뮤니티고 사람이고 그게 제일 중요한 베이스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온라인에서 있었던 경험들을 오프라인에서도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이 무신사 테라스인 것 같아요.
네. 어찌 보면 그러면 기상 최대의 과제는 이제 무신사 팀은 온라인의 그 커뮤니티적 네. 중심성을 네. 오프라인에도 좀 생기도록 만들면 성공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벌써 절반 이상은 성공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 복합 건물의 특징이 항상 어려운 게 네. 이 건물 자체는 5층까지는 쇼핑몰이고 그 다음에서부터는 호텔과 오피스로 돼 있고 네. 거기에 최상층부가 지금 무신사 테라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들어올 때 보면 입구만 해도 여러 군데예요. 1층부터 올라오려면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고 네. 그리고 중간에서 몰에서 내리려면 5층에서 또 셔틀 엘리베이터 타야 되고. 네. 그래서 제가 물었거든요. 네. 이런 게 좀 단점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브랜드 경험 입장에서는 네. 무신사 대답은 무신사 테라스의 의도된 설계는 아니지만 전용 엘리베이터라는 데가 무신사 테라스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요소로도 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다. 네. 밀폐된 장소이고 그 안에서 어떤 광고나 무신사의 스토리라인을 잘 전달해 주거나 네. 아니면 그 안에 환경 자체를 좀 잘 꾸미면 결국 테라스를 방문하는 그들만의 단독 엘리베이터가 되니까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리저리 꾸물꾸물 오는 것보다 나만의 경험 또 기대치를 가지게 되는 경험을 궁금증을 유발하는 포인트로서도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을까 이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이렇게 밀폐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딱 열려진 공간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앞에 펼쳐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약간 서프라이즈 기능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밀폐되고 딱 사람이 갇혀서 가두리가 되는 공간들은 네. 최고의 브랜드예요. 네. 제3자 거를 가져다가 광고를 트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차피 날 찾아오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한테 몰랐던 네. 무신사가 뭘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공간인데 저는 타고 오다 보니까 대표님 눈치채셨나요? 이 지금 엘리베이터에 뭐 영상을 틀고 있는지? 여기 만든 영상. 예, 만든 메이킹 영상이잖아요. 네. 저 그게 제일 잘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딱 올라가면 어차피 이제 실물을 볼 건데 네. 원래 이렇게 뻥 뚫어진 AK 맞아요. 플라자의 빈 공간인데 무신사가 이거를 자기의 브랜드로 전 채운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메이킹으로 보여주니까 기대감을 유발하게 충분히 잘한 것 같고 네. 브랜드 팀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사실은 제일 마지막 거의 질문이었는데 네. 무신사는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저 같은 40대 아재가 가기에는 네. 일단 무신사 자체를 들어가는 것 자체가 진입장벽이 있어요. 일단 들어갔을 때 이제 처음에 웹페이지서부터 네. 이 모든 것들이 아재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을 때는 무신사는 되게 젊은 층이 쓰는 네. 온라인 플랫폼인데 네. 이 오프라인 무신사 테라스 공간은 네. 그럼 무신사의 고객과 연령대나 타겟층이 일치하느냐를 네. 물었고요. 네. 그래서 답변은 되게 신선했는데요. 네. 이게 오프라인 특징이기도 해요. 예를 네. 들면 무신사를 통해서 알람이나 홈페이지나 어떤 이메일 등을 통해 가지고 여기 공간이 오픈해서를 알 수도 있지만 네. 그냥 지나가다가 아니면 밑에 쇼핑몰 하다가 네. 이거 뭐지? 하고 올라온 네. 공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령층이 1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하고 네. 무신사의 기존 고객군들은 나이대가 어리시다면 테라스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거의 전 연령대가 오게 되는데 네. 그 고객군의 연령층 폭이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기존의 무신사의 고객이었든 아니면 여기 와서 무신사를 알게 된 신규 고객이든 네. 모두가 다 매력적인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맞습니다. 무신사 온라인에 더 확장이 되든 네. 이 오프라인을 또 재방문하게 되든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좋은 시도라고 보고 있고요. 무신사와 협력을 원하거나 아니면 협업을 원하는 사람들 그런 관점에서는 이 테라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을 제안하면 좋습니다라는 걸 물었고요. 그래서 무신사는 기본적으로는 비어져 있는 네. 뭐든 가능한 공간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네. 행사가 있을 때는 활기차게 쓸 수 있고 네. 또 어떠한 행사도 가능하고 네. 또 행사가 없을 때는 대표님 이 카페 공간에서 커피를 가지고 자유롭게 앉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자유롭게 앉아서 자기의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고 오늘만 해도 날씨가 되게 좋은데 네.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테라스 나가서 저가 좀 있고 싶어요. 그 테라스는 사실 누가 뭐라고 하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있고 싶은 만큼 있을 수 있고 무신사라는 테라스라는 공간은 다양한 브랜드 체험 그것도 시즌별 프레젠테이션도 가능하고 우리 네. 이런 상품이 나왔어요를 할 수도 있고 공연 사업자와 같이 공연 협업을 할 수도 있고 네. 무신사 멤버들을 위해서 그냥 상상을 하는 거에 따라서 공간은 얼마든지 네. 바뀔 수 있고 그래서 무신사의 브랜드는 그들의 3,700개의 제품군이 있는데 그들의 색깔에 맞게끔 디스플레이와 경험을 설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굉장히 블랭크 플랫폼이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 무신사 테라스는 비움과 체움이 공존하고 도심과 자연이 공존하고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는 곳이어서 네. 네, 되게 카멜레온 같은 뭐든지 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누구나 와서 또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뭐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키친조차도 지금은 커피와 디저트를 팔고 있지만 추후에 그 내추럴 와인 시음회나 그리고 유명 셰프들 팝업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음식들을 레시피를 소개할 그런 컨텐츠도 키워질 예정인데요. 네. 네, 조금 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신사가 커뮤니티에서 샵이 되고 샵에서 다시 한번 더 큰 커뮤니티로 성장하는 과정에 놓인 장소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10대, 20대를 대변하는 쇼핑몰 사이트가 아니라 그 추후에 30대, 40대에 갔으더라도 샵 네. 기능 외에 문화적인 그리고 경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지 될 것 같습니다. 10년만 무신사가 지나면 네, 이제 요람부터 무덤까지를 다 가지는 맞습니다. 그 청년부터 아재까지가 다 들어오는 네, 큰 커뮤니티가 될 것 같아요. 다양한 공간들과 다양한 프로그램, 네. 다양한 여러 커뮤니티 블럭들이 더 생겨날 것 같고 네. 더 이제 더 기대가 되네요. 더욱더 아마 커질 거예요. 단순히 상업 공간, 상업 사이트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리고 아마 추후에는 뭐 실버타운도 판매하지 않을까요? 실버타운. 오늘은 무신사 테라스를 김기현 대표님과 같이 읽어봤는데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김 대표님께서 많이 짚어주셔서 공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무신사의 브랜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철학에 대해서 많이 배운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다른 편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듯이 공간의 브랜드의 시작은 사실은 브랜드의 철학부터 시작합니다. 내 브랜드는 어떤 고객과 고객한테 어떤 경험을 제공하려고 하는가가 결국 공간의 서비스로 이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첫 번째 시도라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공간과 좋은 파트너와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대 인근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꼭 오셔야 되겠지만 홍대가 아니더라도 이런 넓은 공간에 이제 봄이 오는 공간에 찾아올 수 있는 굉장히 최적의 1위 후보군이 아닐까. 데이트로 오시든 엄마하고 오시든 무신사를 사러 오시든 아니면 그냥 오시든 굉장히 좋은 곳을 저는 발견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편에서는 저희가 늘 하듯이 저의 생각을 가지고 비즈니스서부터 공간, 운영까지를 엮어서 추측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SPI 부동산 TV 많이 구독해 주시고 꼭 저희 팔로우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